지금 XRP 들고 계신 분들 이번 뉴스 보시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금 법안이 논의됐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가격도 빠져 있는데 이런 소식까지 들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근데 그 기사 안에 정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대했다는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에 동의한다. 반대하는 사람이 동의한다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한 문장이 왜 지금 힘들어하는 리플 홀더분들한테 올해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11월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짧게 정리드려 볼게요. 이번 주 미국 하원에서 세금 담당하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죠. 세입위원회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세금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정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근데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를 했어요. 민주당 쪽 대표격인 리처드 닐 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이 시기상조, 그러니까 아직까지 때가 아니란 뜻이겠죠. 이 발언이 제목으로 뽑히면서 민주당 반대한다, 합의까지 진통이다 이런 헤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분명히 안 좋은 소식, 악재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닐 의원의 발언에서는 이 기사 제목에서 잘려나간 앞부분이 있는데요. 닐 의원 측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목표에 동의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뒷부분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 반대편의 대표격인 사람이 목표 자체에는 동의한다라고 공개석상에서 말을 한 건데, 이 정치인의 말은 번역이 필요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긴 할 건데 우리 쪽 조건을 더 반영하고 나서 하겠다. 이게 시기상조라는 말의 실제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에서 다투는 주제들은요, 암호화폐 세금 제도를 만들까 말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 여부입니다. 실제로 위원장인 제이미 스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고,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것들은 주식이 받는 세금 대우만큼 코인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인데요. 여당과 야당이 목표는 같고 또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들, 이게 바로 이번 청문회의 진짜 그림이겠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법안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측에서 내놓은 건 하나의 큰 법안이 아니라 7개로 나눠진 법안 초안이었습니다. 소액거래,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한 개씩 쪼개놓은 건데요. 왜 굳이 7개로 나눴을까? 현지 분석들을 보면은 이건 의도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정 조항이 마음에 안 드는 의원도 나머지 조항에는 찬성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찬성표를 모으기 쉽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안이 한 덩어리면은 그 안에 실은 내용들이 하나만 있어도 전체를 반대해야 되죠. 근데 7개로 나누면은 하나가 막혀도 나머지 6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직접 토론하는 이번 청문회 방식은요, 이 위원회가 수년 만에 처음 쓰는 형식이고 그만큼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7개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소액거래 면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세금 규칙에서는 코인을 쓸 때마다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5,000원짜리 커피를 코인으로 샀습니다. 근데 커피를 사는 그 순간에 제가 가진 코인이 살 때보다 500원어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럼 그 500원의 이득이 잡혀가지고 세금 신고 대상이 되겠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 세금 서류가 하나씩 생긴다는 거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코인을 결제에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쓸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니까요. 이번 법안 자체가 이런 작은 거래에서는 세금 신고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인 거고, 실제로 청문회에서는 한 전문가가 우리 돈으로 80만 원 이하의 거래에는 세금을 면제해달라,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 면제 기준이 정확히 얼마로 정해질지, 여기에 대해서 법안 원문이 아직까지 의회 내부에서만 돌고 있고요.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현재로선 확인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건 코인 전체에 좋은 얘기지 XRP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코인마다 성격이 다르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사서 보관하는 자산입니다. 금고에 넣어두는 금처럼요. 가만히 두고 있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죠. 팔 때 한 번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액거래 면제에는 비트코인에는 있으면 좋은 정도의 뉴스입니다. 근데 XRP는 다르다는 거예요. XRP는 처음부터 쓰라고 만든 코인이죠.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돈이 오갈 때 다리 역할을 하고요. 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쓸 때마다 세금 계산이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세금이라는 족쇄 때문에 일상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법안이 XRP 입장에서 단순히 좋은 뉴스 정도가 아니라 이 본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뉴스라는 겁니다.
같은 뉴스인데 코인에 따라서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7개 법안 중에서는 XRP 리플 홀더라면은 따로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될 조항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세금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가격이 달러에 1대1로 묶이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1코인이 항상 우리 돈 1,500원 안팎에 머물게 설계가 된 건데, 지금 규칙에서는 이 코인 가격이 몇 원 수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세금 계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현금처럼 쓰라고 만든 코인에 쓸데없는 서류 작업만 쌓이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량 송금에 마음 놓고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이 등장합니다.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RLUSD는 XRP가 돌아가는 장부 위에서 움직이죠. 스테이블 코인 세금이 깔끔해진다. RLUSD 사용처가 넓어질 거고, 그럼 많이 돌면 돌수록 그 장부 위에서 수수료랑 다리 역할을 맡는 XRP의 쓰임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짚어드려보자면은 이번 법안 원문 자체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현재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세부 조항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달라지는 대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안 중에서는 이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섞여 있는데요. 손해본 자산들을 일부러 팔아가지고 세금을 줄이고 또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막는 규칙이 이미 있고요. 이번에 또 그 규칙을 코인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평해지는 대신에 코인 투자자들이 쓰던 절세 방법 하나가 막히는 셈이겠는데, 세 번째로 시간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토론하는 자리였었지 이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올해 안에 7개 법안이 위원회 단계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눈에 보이는 진전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그림이겠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7개로 쪼갠 설계 자체가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지난달 공화당 의원이랑 민주당 의원이 손을 잡고 비슷한 목표를 담은 법안을 함께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당이 같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요, 이 주제가 싸울 거리가 아니라 선거 전에 보여줄 성과거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11월달 선거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유권자 앞에 내놓은 결과물들이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당장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니라는 거고, 지금 XRP는 1,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 전체 분위기도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따로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처럼 들리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도 가격이 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팔았다는 신호일 수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XRP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빚을 내가지고 단기로 들어와 있는 돈들의 규모입니다. 보통 이 숫자가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는 이 시장이 한번 크게 정리되고 또 무리한 돈들이 빠져나간 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되자면 지금은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라 가격을 떠받칠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공포 헤드라인 사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반대라는 제목 뒤에는 목표에는 동의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미국 의회는 통과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들, 7개 법안 중에 소액거래 면제, 스테이블 코인 조항들, 이 보관하는 코인이 아니라 쓰이는 코인, XRP에 특히 무게가 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만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고요. 통과 시점도 미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흥분하실 때가 아니라 구조가 맞춰지는 차례를 차분히 지켜보실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요. 7개 법안 중에 제가 오늘 일부러 깊게 들어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의 세금을 2번 매기는 이런 문제들을 고치자라는 내용인데요. 이 채굴도 스테이킹도 없는 XRP한테 이 조항은 과연 남의 일일 건지 아니면 숨겨진 기회일 건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또 짧게 보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빚을 이용한 투자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투자라는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셔야지 심리적으로도 버틸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은 시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 횡보장 이 2가지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서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단순하게 장기 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몰빵으로 진입을 하시면요, 하필 내가 매수한 시점이 고점일 수가 있을 거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 평균 단가를 잘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것도 장기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요, 한 번에 크게 버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남으면서 꾸준하게 기회를 잡는 방법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